정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거시금융시장이 제가 보는 눈에는 너무 불안해요. 너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10년물 국채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다. 여기 보면 모기지가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냐? 연 지금 7%예요. 7%. 이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 근데 21년 만에 최고래요. 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월세를 들어가고 있는, 미국은 전부 월세잖아요. 월세 수익률이 7%보다 더 많이 나와야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동산 가격이 7%를 이자 내고도 더 올라가야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건데 문제는 만약에 금리가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5.5잖아요. 이게 5.75나 이렇게 만약에 추가로 인상한다면 30년 만기 고정금리가 8% 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7% 지금 현재도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데 부동산 시장이 이거는 다들 대출받아서 했는 사람들이니까 거의 뭐 초토화될 수 있는 엄청난 충격이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조금씩 충격이 오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금 당장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연 이자율이 5%, 4%, 3%씩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렇게 떨어질 확률은 지금 거의 제로예요. 제로. 이 높은 금리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근데 중국은요. 부동산 디폴트 위기를 일파만파다. 흥단이 무슨 큰처리 가더니니 국유 부동산 기업 절반이 적자랍니다. 인민은행 긴급대출 연장을 하고요. 미중 갈등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경제 제재는 계속 들어가고요. 디플레이션, 물가가 오르지 않아요.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3%. 국민들이 지갑을 닫아버리죠. 지금까지 전 세계 경제가 20에서 30년 동안 중국 경제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국 경제가 답이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답이 없어요. 결국에는 어떤 사건이 해결되려면 그 사건이 조그만 할 때는 몰라도 너무 커지면은 죽을 사람 죽어져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해결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어떻게 됐어요? 바로 해결 절대 안 되죠. 반드시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랐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미국도 위험합니다. 미국이라고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경제가 잘 돌아가도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죠. 여기에 러시아 기준금리 3.5% 인상해도 루블러 가치가 폭락했다. 왜? 달러 쪽으로 돈이 쏠리는 거예요. 달러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미국과 유럽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자유우방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세력이 지금 다시 화해를 해서 40년 이상을 왔는데 이게 다시 갈라서고 있죠. 옛날에 구소련처럼. 이 체제 자체가 지금 변화되면서 이 부동산 가격은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위험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위험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은요. 환율이 1342원까지 올라갔어요. 위험자산 원화 가치 급락을 했다는. 이게 뭐예요? 중국 경제가 위험하고 미국 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어쩌면은 올해 말에 안쪽으로 한국도 한 번쯤은 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어요. 역시 우리나라에 대출 받아가서 부동산 사는 사람, 영끌들만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다. 40대, 50대도 대출 얼마라도 받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우리는 겪어야 될 거다. 근데 제발 빨리 금리가 떨어지기를 원하는데 물가가 안 떨어지면은,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부동산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사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금리는 죽어도 안 떨어져요. 금리가 안 떨어지면은 내가 대출 받았는 이자는 점점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경기는 좋다는데 장단기 금리가 13개월째 역전돼. 여태껏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중국 부동산력이 일본은 장기 침체 초기와 일본의 장기 20년 전에 장기 침체를 들어갔는 그때 상황하고 상당 부분 흡사해 가고 있다.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죠? 한국에 있는 국토연구원은 주택시장 불황 초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 신문이나 다른 데는 전국적으로 가격이 다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국토연구원 핵심 기관 아닙니까? 국토부 산하. 주택시장이 한국의 주택시장이 불황기 가는 초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이제 초입이에요. 이제 시작인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평상시 이야기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보는 눈에는 올해 상반기까지 좀 더 이렇게 가다가 내년에 가면은 이거는 문제가 돼요. 내년에는 반드시 정확한 뭐 언제부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꺾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는 눈에는 이거 꺾여요. 빠르면 진짜 올해 말부터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꺾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안 꺾이면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 더 크게 터진단 말이죠. 특례보금자리는 연장을 하자. 안 그러면은 이거 왕창 무너진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받쳐가자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신문에는 전국 아파트값 5주 연속 상승이라는 타이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안 올랐다가 아니라 이 타이틀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투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문제죠. 심리가. 이게 지금 그렇게 가도 어느 한순간에 폭락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자꾸 내 마음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지금은 정말 조심해야 할 때고 절대 안전한 투자만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